안녕하세요, 바버TV입니다. 오늘은 주행 충전기와 릴레이 충전기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사용자 입장 그리고 몇 대의 차량에서 테스트해본 경험만으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릴레이 충전기보단 주행 충전기가 낫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의 성능을 고려해서 적당한 용량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다 입니다. 먼저 주행 충전기와 릴레이 충전기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 사이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배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A 용량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1시간에 25A씩 파워뱅크를 충전해 줍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 충전도 멈추고 두 배터리,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의 연결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른 릴레이 충전기는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를 연결을 했을 때 충전을 해주는 용량이 주행 충전기처럼 25, 50, 6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마음대로 충전을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릴레이 주행 충전기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면 시동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데 12.8V가 되면 두 배터리의 연결을 차단시켜주는 장치,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네요. 줄여보면 배터리 병렬 연결 장치 가로 열고 12.8V 차단 기능 내장, 이렇게 네이밍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제품이 충전기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데, 충전기라고 보기보다는 두 배터리를 연결해주고 특정 조건이 되면 차단시켜주는 릴레이, 그냥 스위치라고 말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충전기 같은 충전기입니다. 릴레이 충전기는 그냥 연결해주는 장치란 뜻이죠. 다만 릴레이 충전기는 시동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12.8V에서는 차단시켜주는 기능만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주행 충전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릴레이 충전기를 주행 충전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릴레이 충전기는 보통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 140A, 150A, 160, 200A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용량으로 충전을 해주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 저렴한 편입니다. 저기에 표기된 용량은 저 암페어까지 견딘다라는 거지 저 용량만큼 지속적으로 충전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행 충전기는 25A, 40A, 50A, 60A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용량이 기재되어 있고 그 용량만큼을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20만원 이상을 다 할 겁니다. 릴레이 충전기와 주행 충전기 그리고 파워뱅크 이런 차박 용품들을 바버TV몰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바버TV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버TV몰에서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었던 차박에 필요한 배터리에서부터 커피포트, 차박용 인덕션, 가습기나 차량용 테이블 이르기까지 제가 그동안 업체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신규로 제작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나름 검증된 제품을 구독자분들께 큰 폭으로 할인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바버TV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버TV몰 카페가 나오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충전기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를 연결을 해서 두 개의 배터리를 하나의 배터리처럼 전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배터리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12.8V가 되면 자동으로 두 배터리의 연결이 차단되기 때문에 차단된 후부터는 파워뱅크의 전기만 사용하게 되니까 시동 배터리가 방전될 일이 생기지 않는다. 혹시나 차단이 된 상태인데도 시동 배터리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방전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릴레이 충전기에 비상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두 배터리가 연결이 되고 파워뱅크의 전기로 점프해서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을 볼까요? 충전 속도가 차량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시에나라는 차량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주행할 때는 10A에서 30A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을 해주고요.
정차했을 때는 작게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데 이거는 거의 안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카니발에 장착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니발도 시에나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번에 릴레이 충전기가 너무 불편해서 주행 충전기 50A짜리로 다시 구매를 해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차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올란도나 이제 에스컬레이드인데요. 주행할 때는 50에서 70A 정도로 고용량 충전이 되고 공회전 시,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에도 40에서 60A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충전이 빨라서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파워뱅크가 스펙이 안 좋다면 이 고용량의 충전을 견디지 못하고 배터리 셀 자체에 데미지가 가서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거나 아니면 고장나거나 자칫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의 스펙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단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배터리 셀의 허용 용량 그리고 BMS 허용 용량을 제조사에 정확히 알아보신 후에 사용하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릴레이 충전기가 아니라 주행 충전기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요. 파워뱅크가 있으신 분들은 제조사에 내 셀은 허용 용량, 충전 용량과 방전 허용 용량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BMS라는 회로는 허용 용량이 얼마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이 정도의 충전량은 견딜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내가 인버터를 사용해서 전기를 써도 무방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건 제품의 매뉴얼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말로 들으면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파악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GM 계열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차 중일 때에는 충전이 잘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대 기아차, 쌍용차, 그동안 제가 릴레이 충전기를 연결한 건 아니지만 그 볼트 게이지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거는 차박뿐만이 아니라 캠핑카나 카라반에서도 릴레이 충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를 릴레이 충전기로 연결한 채로 장기간을 방치하시잖아요. 그대로 두시면 파워뱅크의 전압이 시동 배터리의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시동 배터리가 파워뱅크의 전기를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흘러가기 때문에 방전될 수 있으니까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를 평상시에는 분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충전기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은 정해진 용량을 지속적으로 충전해 주기 때문에 충전 완료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25A짜리 주행 충전기라면 내 파워뱅크에 50A를 좀 더 충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면 25A를 1시간에 충전을 하니까 2시간이 소요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공회전 시나 주행 시나 똑같이 25A가 충전이 됩니다. 단점, 가격이 릴레이 충전기에 비하면 좀 비싸죠. 그거 외에 다른 단점은 잘 모르겠네요. 여담으로 주행 충전기를 파워뱅크에 탑재를 해놓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어떤 업체에 드렸었고 지금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행 충전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때는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행 충전기 대비 인산철 배터리, 이 배터리 셀의 수명이 현저히 더 짧을 텐데, 그렇다면 인산철 배터리 수명이 다하고 나면 주행 충전기도 같이 둘 다 못 쓰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워뱅크의 내장된 형태가 아닌 간단히 탈부착할 수 있도록 주행 충전기를 만들면 좋겠다, 다른 업체에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인버터와 파워뱅크가 결합된 제품도 마찬가지로 결합돼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아지는 만큼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 여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수명 관련해서는 바버TV 모레도 올려놨고요. 유튜브 바버TV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주행 충전기가 릴레이 충전기에 비해서 나을 듯 싶고요. 배터리 스펙에 따라서 용량은 25나 50 정도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리뷰했던 정우 보급형 200A 파워뱅크의 경우에는 셀과 BMS 스펙이 전부 다 좋아서 권장 충전 용량이 기본이 40A라고 하니까요. 25A를 사용하셔도 되고
50A짜리 주행 충전기를 사용해도 배터리에 무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은 파워뱅크 주행 충전 테스트 영상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정우 엔지니어링 보급형 파워뱅크 소개 영상입니다. 파워뱅크 소개뿐만 아니라 파워뱅크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들도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행 충전기와 릴레이 충전기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영상의 설명글에 그 내용을 반영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차량에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버TV였습니다.